경제학자가 본 노후 웰빙의 세 가지 조건이란 주제로 준비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상명대학교 양준석 교수님이신데, 경영학 교수님이신데, 우리가 지금 뭐 현실은 다들 잘 알고 계셔서 진짜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말이, 우리가 은퇴는 빨라졌는데 우리가 사는 나이, 사는 수명이 너무 길어진 결과 우리가 이 재수 없다는 단어를 앞에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됐다면. 그래서 이런 말씀 해주셨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들 리세션에 원래는 공포였는데, 그거는 이제 경기 침체라는 그런 공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레이오프 공포로 이게 불리운다고. 왜냐하면 해고나 명예퇴직 이런 것들이 정말 지금 다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국에서 이제 2022년 작년에 애플이 인력 채용을 중단했는데, 그리고 또 많이 이게 어, 해고를 하면서 봤더니, 해고하는 그룹들이 인력 채용 담당을 하시는 분들을 100명이나 이게 자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는 인력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다고, 정말 이제 무서운 시대가 됐다고. 구글, 테슬라도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한국의 삼성도 비상경영 선포를 작년에 했죠. 그래서 지금 다 이런 경제적인 상황인데, 며칠 전에 이제 강의장에서 들었지만 화이트 칼라도 무사하지 못하다고, 다 화이트 칼라가 타켓이 된다고 그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보니까, 그럼 어떻게 노후와 재테크를 준비할까 하면서 봤는데, 한국은 여기 가운데 있는 거 보면은 다들 그럼 어떻게 재테크를 준비할래? 은퇴 준비할래? 이렇게 봤더니 다 공식적인 답이 있는 것 같은 한국이라고 하시면서,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처음에는 적금으로 해가 주식으로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끝에는 가서 이게 부동산으로 다 올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에 보면 진짜 적금과 주식으로 해서 안 되니까 영끌해서 다들 부동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 결과 지금 잘못된 은퇴 준비로 지금 진짜 눈물로 지새우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40, 50대 노후 재무 설계시 고려해야 할 것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 요즘에 다 경기가 침체되고 해고 이렇게 되는데도 자녀들도 사실은 성인이 돼서도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도 계속적으로 부모인 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에 육박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40, 50대인 지금 낀 세대라면 자녀도 우리가 돌봐야 되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것만 은퇴 준비를 하면 안 되고 2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못된 은퇴 준비가 있는데, 과거에는 취업 준비를 해서 뭐 50에 은퇴하면은 60 가까이 돼서 은퇴하면 사실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됐는데, 현재는 취업 준비해서 이렇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다들 은퇴를 해서 재취업을 하거나 뭐 창업을 하신대요. 근데 여기서 진짜 고려할 게 있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제재 취업을 나중에 70대가 돼서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그렇게 되면 또 쉬다가 잠깐 일을 멈추고 쉬다가 다시 또 제재 취업을 하게 되는데, 정말 건강 악화돼서 그건 정말 위험한 거라고 해주시면서, 정말 이상적인 은퇴 전략이 있는데, 은퇴 준비를 해서 만약에 은퇴를 하면 은퇴 후에 뭐 봉사활동도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재취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 나중에 재재취업은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거는 너무나 위험한 거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퇴를 한 뒤에 나중에 취업 활동을 할 때 내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잘 봐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는 돈도 문제지만 돈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다고 하시면서 그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은퇴를 제대로 준비 안 한 자 70년 동안 너는 지옥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되게 진짜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보면 외로움도 큰 문제고 건강도 큰 문제고 경제도 큰 문제인데, 저는 저는 제 생각으로는 제 조건에서 경제가 일단은 준비가 안 되면, 저는 이 외로움과 건강보다도 경제가 저한테는 더 크게 느껴졌는데, 이 세 가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근데 외로움은, 첫 번째 외로움은 매력 없어진 자의 슬픔이라고 하면서,
만약 여기 밑에 있는 책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 뭐 월세를 받으면 그럼 외로움이 해결되는가? 그리고 여기 대기업 퇴사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농사를 지어도 외로움을 해결되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은퇴 후에 진짜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게 외로움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메에서는 사실 매력 자산이란 거를 우리가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 윤여정 씨나 이런 분들은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우리가 가서 경험도 많고 하니까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 뭐 여기 성철 님도 그렇고, 워런 머핏은 정말 그분과 점심 식사를 하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일을 정할 때 6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평생 활동이나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모도 가질 수 있고 성적 매력, 활력, 사회적 요소, 스타일, 섹슈얼리티 등 이 6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건강을 보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플랜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데 어떤 경우에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사실 계속 도전할 때 건강해진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사람은 몸과 머리를 쓸 이유가 없다고 하시면서 어떤 거를 선택할 때 계속적으로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인가를 정말 생각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좀 아파도 쉬었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하셔주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요즘 한국은 이런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 같다고, 그 관념이 있는 것 같다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서 공무원이 되거나 그런 거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는 그 경영이 아니라 노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말한 경영은 남을 시키는 건데, 남이 사람일 수도 있고 로봇일 수도 있는데, 경영학에서 말하는 남은 자산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 수익을 벌어다 주는 그 무엇이라고 했는데, 자산과 부채는 예전에도 윤은모 사장님이 많이 얘기해 주셔서 관념은 다들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도 어떻게 자산에 투자하나 이런 걸 보고 우리도 사실 개인이지만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봤더니 철저하게 자산에 투자를 해서 자산을 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삼성전자랑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삼성전자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를 보면 지난 30년간 한국의 우수 기업들을 봤더니 부동산 이런 거 다 마이너스인데 무형자산에 투자한 것만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도 S&P 500이라 그래서 거기 되게 유수한 기업들을 봤을 때 다들 이 흰색 유형자산은 점점 줄어들고 무형자산이 거의 90%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면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회사만 살아남는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무형자산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시면서 기술과 지식자산, 그 다음에 고객자산이 있는데, 어, 기술 지식자산과 아메이로 말하면 고객자산, 아메이에서도 관계자산을 고객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거는 이 기술 지식자산과 고객자산을 잘 연결했을 때, 이런 무형자산을 갖고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한다면 사실 많은 기업들은 고객 자산을 우선시한다고 본인이 이제 삼성전자랑 18년간 일하셨는데 마케팅 비용이 훨씬 많대요. 그리고 나이키도 공장 존재하지 않고 오직 고객 관리, 브랜드 관리만 집중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 되는 것은 브랜드 자산이라고 해주셨는데 사실 이거 얘기해 주시면서 이분이 이제 석사 논문을 쓰셨을 때가 이제 아메이를 알기 전이었는데 석사 논문을 쓰셨을 때가 그 주제가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그 유통을 소비자들이 담당하면 어떤 세상이 열릴까 그런 주제로 하셨고 그 다음에 박사 논문 때는 이 온라인 상에서 그 소비 유통을 담당하는 게 소비자가 된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주제로 논문을 쓰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메이랑 일하게 됐을 때 그 아메이 사장님이 그거는 아메이인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제 앞에 무형자산이 있는데 그 사실은 고객 관리란 자산을 저는 아메이랑 빗대어 생각하면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고객 자산을 갖고 있을 때 이 기술 지식 자산과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고객 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 기술 지식 자산을 갖고 있는 회사를 그 플랫폼을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이제 얘기해 주실 때 앞에 얘기는 안 했지만 삼성전자에 일했을 때는 중요한 고객 자산이나 이런 거는 삼성전자가 다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아메이를 봤을 때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회사였대요. 아메이가.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아메이랑 일하게 됐을까? 아메이 회사 입장에서 봤는데 정말 돈 되는 고객 자산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곧 망할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정말 얼마나 신뢰가 있으면 좋은 것들은 남을 줘야 된다는 걸 배우셨대요. 그 고객 자산을 갖고 있는 걸 봤더니 ABO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거기서 또 하나를 배우게 됐다면서 좋은 거를 남을 줘야지 이 신뢰 관계가 오래 유지될 수 있구나를 배우셨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좋은 플랫폼을 선택할 때 예를 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세상은 단리의 일과 복리의 일로 나뉘어진대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할 때 단리의 일을 하고 있는지 복리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고 그 얘기해 주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리바게뜨를 내가 한다 하면 그거는 단리일까요, 복리일까요 하시면서 이제 단리에이는 그냥 내가 일 넣으면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바게뜨는 사실 그 매장 하나로 내가 뭐 5배, 6배 수익을 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스타나 유튜버나 SNS는 내가 친구 한 명한테 알리면 그게 급속도로 퍼지는 게 복리의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을 때 5%로 계산했을 때, 연 5%로 계산했을 때 50년을 이걸 지켜보면 처음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걸 따져보니까 단위로 했을 때는 한 3%의 이익만 있었고 복리로 했을 때 11%의 그 이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만의 무형자산이나 이런 거를 선택한 걸 얘기하기 전에 이분이 예로 들어주신 게 그 벤츠라는 유튜버를 다 아실 거예요. 몸도 되게 좋고 남자분이신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유튜버들은 유튜버로 사는 게 돈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뭐 요즘에는 다 파신대요. 근데 파는데 이분은 어떤 또 먹는 제품을 팔았는데 이분이 선택한 그 플랫폼의 기술 지식 자산 그 회사들이 좀 안 좋았던 회사였던 거예요, 제품이. 그래서 정말 400만 유튜버였는데 진짜 지금은 거의 근근히 생활한다고 해주셨고 또 인블리라는 되게 다 아실 거예요. 유명한 호박즙 이렇게 팔았던 분이신데 모델이었다가 아기도 키우면서 이분이 먹고 이런 걸 다 누군가 물어보게 돼서 이분이 5년 만에 연 1,700억 원을 달성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분도 그 호박즙을 판매하는 기술 지식 그 플랫폼을 잘못 이용해서 정말 지금은 아예 정말 힘들게 되신 분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나만의 무형자산, 좋은 복리 플랫폼은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만약에 내 능력에 맞는 무형자산인데 콘텐츠 만드는 능력이 있으면 그런 유튜버나 SNS 이런 걸 하면 되고, 뭐 이분 친구분 중에는 주식을 정말 잘하는 친구인데 그러면 그거는 주식 시장에 플랫폼 투자를 해도 되는데 저는 저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제가 능력은 없지만 꾸준히 천천히 무형자산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면 좋은 네트워크사 플랫폼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라고 이런 말씀도 해주시면서 진짜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다행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명 한 명 고객들을 만들어 갈 때 그 고객 자산을 아메이가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그 오래된 신뢰가 있는 83년에 어쨌든 그거를 뉴트리라이트로 예를 들자면 그 65년 가까이의 역사가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아메이라는 그 기술 자산 지식을 가진 회사를 제가 선택했다는 것에 저는 되게 감사한 시간이 되고 또 배우는 시간이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본사에서 해주는 미팅이 있으면 이런 게 있으면 모두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